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MDS 테크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이 AI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일단 2023년도 1월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얘는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내려오는 쐐기형의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앞에 있는 이 매물대 구간까지 마지막까지 시가를 띄어서 매물을 먹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매년 1월 있죠. 매년 1월에 우리가 주목받는 섹터들이 있어요. 주목받는 섹터들. 주목 섹터. 요런 섹터들이 결과적으로 그 해를 좀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로봇과 뭐가 주도했죠? AI. 그죠? 보면은 얘네들이 1월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지금 1월에 뭐가 많이 오르고 있죠? 뭐 세스 효과도 있겠지만 CES 효과도 있겠지만 뭐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AI 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MDS 테크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에요. 수상해.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포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즉 뭐예요?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구간에서 하락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락 매집. 쟤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대주주가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무상 증자도 물량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2006년 대비 신고가 영역을 찍어놓고 주가를 끝까지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언가 이슈가 있었을 거다. 자,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크지가 않아요. 뭐 4배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권리락 효과로서도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자체는 거의 한 2.34배 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려오는 추세에서 거의 하락형 매집, 내려가다가 올려주면서 이 구간 물량 먹어주고, 이거 내려오면서 이 구간 물량 먹어주고, 이건 물량 먹어주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금 얘랑 좀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셀바스 AI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바스 AI. 자, 얘처럼 정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니까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셀바스 AI 차트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앞에 구간에서 물량을 먹어주고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죠. 조정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 하나 뽑아놓고 어떻게 된다? 뽑아놓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MDS 테크를 언제 접근하면 되냐면요. 사실상 바로 급등할지 이렇게 눌렸다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한번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뒤쪽에서 반등을 시작할 때 거래량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DS 테크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죽어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다시 한번 이 6천만 주 아니면은 적어도 3,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양봉을 뽑아주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부터 어떻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MDS 현재 구간에서 매집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보이고요. 매집은 끝난 걸로 보이고 이 출발 자리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자, 우리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자,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판관비에 대한 이 재무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작년에 80억, 재작년이죠, 80억.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재작년 이상의 3분기에 영업이익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작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 2022년도보다 더
큰 영업이익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우리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1,500원, 1,700원, 이 1,700원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안 나왔을 때와 크게 다름없는 가격대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작전주로 좀 봤었지만 작전주로 좀 체크를 했었지만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나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주가 방향이랑 봤을 때 요 종목은 큰 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기업 분석 보면은 최대 주주가 플레이그램이거든요. 플레이그램. 얘네가 작전했던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얘네랑 맞춰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MDS 테크는. 이거 플레이그램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개박살 나고 있죠. 개박살 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절대 전환사채 행사를 했거든요. 전환사채 행사를 했는데 이 물량을 절대 팔 수가 없는 이러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플레이그램 같은 경우는 1차 매집 2차 매집 중이다. 근데 얘네들은 매집을 한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좀 역할을 할 것 같고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점 이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구간 어디냐고 하면은 한 1,700원, 1,800원 이런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얘는 MDS 테크에 맞춰서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MDS 테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매집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하나기술 그냥 뿌려 드린 종목 어떻게 70% 올랐죠. 그다음 뭐 있어요? 코인테크. 코인테크도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35% 수익률 보여줬고요. 그리고 프로이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주가가 내려왔지만 제가 추천드린 가격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50% 이상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어디서 추천드렸죠? 여기서 추천드려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미약품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서 추천드렸고요. 레고캠바이오 밑에서 추천드렸고 또 누구죠? ABL 바이오 얘도 밑에 추천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 밑에서 추천드렸다라는 겁니다. 전부 제가 일단 올라갈 거라고 영상에서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MDS가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 지금 이런 구간 이탈 라인 잡고 1,600원이죠. 1,600원 이탈 라인 잡고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현 부분 일단은 1,600원 자리 잡고 대응하시고요. 자, 지금 좀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밑에 구간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시장에서 이슈를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혹시나 MDS 테크 말고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이거 매집주 같다. 이거 좀 작전주 같다.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9101-6329 이쪽으로 종목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부동산 이 PF 관련돼서 굉장히 좀 관심이 생겼는데 이 PF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회사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동산 쪽에서 이 경매로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걷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단기 순이익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좋은 회사가 몇 군데 보여서 수익이 조금 이번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부동산 PF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 순위 13위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텐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번 밑바닥을 찍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뭐한다? 경매장이 가장 활발할 때죠. 자,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경매장 관련주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매장 관련주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닌 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부동산 경매로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PF가 터지면서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단기 순이익 폭발적인 증가로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반등 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PF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와서는 회사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1,000억 빌려주면은 은행권 이런 데서 너희 한 얼마 받냐? 5% 받냐? 근데 우리 회사 빌려주면은 우리가 7% 줄게. 7%. 자, 요렇게 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공급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F가 터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죠? 이 반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PF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PF 관련돼서 이 경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물건이 쏟아지면은 이거를 저가 매수해서 PF 사태가 해결될 때 또 위에서 수익을 얻겠죠. 자, 이러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있는데 요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9201 6329 자 이쪽으로 PF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두 개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추이인데 자 PF가 지속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PF의 투입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으면 어느 정도 이 PF 관련된 위험성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회사, 이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PF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이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끼리 이런 회색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도 가는 놈만 갈 겁니다. 그때보다 이 바로 경매장 관련주 경매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인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증권이에요. 자 증권과 어디가 위험합니까? 저축은행 이쪽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영건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 경매장 관련주가 분명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나면 많이 났네.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매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요 종목 위에 번호 010-9201 6329 자 여기로 PF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종목 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